국군 화력 전력의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의 실전 배치가 마무리됐다. 13일 방위사업청은 K9를 성공적으로 군에 배치 완료함으로써 전력화 사업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K9는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52구경장 자주포로 2000년부터 국내에 실전 배치됐다. 일문 단독으로 여러 발을 사격해 포탄을 표적에 동시에 명중시키는 동시자탄 사격 기능을 구현해 화력 효과를 극대화했다. 12구경장 자주포 개발은 전 세계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포신 길이를 구경으로 나눈 갑신 구경장이 클수록 포신의 길이가 길어져 사거리도 늘어난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우수한 기동 성능으로 운용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향상됐다. 이에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돼 해외 방산 진출 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 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항법 장치 보강 등 성능이 한층 강화된 K9의 원으로 진화 중이며 향후 미래 전장 상황 및 군인력 운용 변화에 맞춰 원격, 무인 조정이 가능한 K9-8로 개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지상군의 수호자 K9 자주포.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지상전의 시작은 포병이었고 그 끝도 포병이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포병의 적사살률이 무려 65에서 70%라는 통계가 있다.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에게 무엇이 가장 두려웠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자기 포격이라고 답한다. 기본적으로 자주포란 궤도 혹은 차량형 자체에 탑재되어 이동하며 사격하는 대포를 말한다. 최초로 등장한 자주포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등장한 MK1이다. 이 당시만 해도 군말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우리는 화포 선진국이다. 과거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했고 1970년대부터 105mm와 155mm 견인포를 국내에서 생산하였으며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 및 운용하였습니다. 1980년 중반에는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천대를 배치했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도 우리의 포병 화력은 북한에 비해 열세했다. 북한의 군은 우리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고 모두 기동력이 뛰어난 전력이었다. 한 배경으로 우리는 K55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자주포인 K9를 1989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10년간의 연구 개발을 마침표로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력화되었다. 연구 개발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풍산, 한화, LG, 삼성테크 등 국내의 굵직한 기업들 약 100여 개의 업체가 개발에 협력했다. K9는 52구경장의 155mm 포신을 채용하여 사정거리가 40km 이상으로 늘어났다. K9는 최대 3분간은 분당 6발의 사격이 가능하므로 이전의 주력 자주포였던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효과를 낼 수 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 자동 장전 시스템과 자동 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격 통제 컴퓨터의 표적의 좌표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해 목표를 조준하고 자동으로 탄약을 장전한다. 사격 통제 컴퓨터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K9는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서 TOT란 다른 위치로 이동하며 다른 시간에 쏜 포탄이 목표에 동시에 떨어지도록 하는 사격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특성들로 K9는 주행 중 초탄 발사까지 약 30초 이내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K9는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나 영국의 AS-90, 독일의 PZH-2000과 비교해도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에 터키는 K9 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에서 생산한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 K9 한 대의 가격은 약 40억 원에 이르지만 동급의 자주포인 PZH-2000이 약 100억 원인 점을 볼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3. K9 자주포 호주도 뚫었다. 1조 원 수출 쾌거. 국산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가 호주에 수출된다.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등에 이어 7번째다. 세계적인 강대국인 호주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 정부는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9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적극적인 현지화로 호주 시장 공략 제트기의 부금. 그때 우리들은 그걸 호주기라 불렀지 오스트레일리아산이라던가. 신동엽의 시금광의 끝자락이다. 6.25 때 우리 상공에 등장한 제트기는 호주기로 불렸다.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국인 호주에서 특별히 우리 상공에 파견했다는 이유에서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유럽 오스트리아 태생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로 잘못 알려져 호주기란 이름이 붙게 됐다. 70년 전 국군의 희망이었던 그 호주에 한국군의 주력인 K9 자주포가 수출된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K9 수출에 성공했다. 지난 2010년에도 경쟁 입찰을 뚫고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예산 문제로 2012년 최종 계약이 취소됐다. 호주는 이후 자주포 대신 저렴한 견인포를 도입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한화를 찾아 계약을 타진했다. 한화의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도 호주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화는 멜버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병철 호주 유럽 사업부 상무는 이곳에서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교육, 정비, 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했다. 현재 한국군이 1,300여 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다. 2001년 터키에 280여 대 첫 수출된 이후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다. 한화는 노르웨이와 24대 추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유럽부터 호주 대륙까지 전세계 곳곳을 한국산 자주포가 지키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판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 능력 검증 세계 곳곳에서 K9를 원하는 까닭은 뛰어난 성능 때문이다. 155mm 52구경장 포탑을 탑재한 K9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K9의 실전 능력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검증됐다. 당시 K9는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해 북한 진지를 촉구화시켰다. 불이 붙은 채 반격에 나선 K9의 사진은 전 세계 언론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실전 경험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현재 1000대 넘게 운용 중이라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중고 자주포와 많은 부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 유리하다. 한국방위사업청과 한화디펜스가 꾸준히 성능 개선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업그레이드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시장에서 K9의 경쟁자는 독일 PZH-2000, 영국 AS-90 브레이브 하트, 러시아 MSTA-AS 등이 꼽힌다. K9는 성능면에서 영국과 러시아 자주포를 압도한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PZH-2000은 대당 가격이 130억 원에 달해 K9의 2배가 넘는다. K9보다 무거워 항공 수송도 어렵다. 국가 간 전면전보다 해외 파병에 중점을 두는 국가들이 선택하기 어렵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옵션이다. K9의 후방에서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한다.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는 노르웨이에 이어 K10을 도입한 두 번째 국가다. 세계적으로 자주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국군